경비지도사 소방학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방학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과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일단 누가 하더라도 안 변하는 것들이요. 누가 하더라도 안 변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른바 문제의 정답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응용을 해서 풀거나 계산을 해서 풀거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모르면 아예 모르는 거고 알면은 금방 답이 보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방학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기출문제,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딱 봐도 이거는 문장을 읽고 고민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직감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책에 해설이 상당히 요약적으로 자세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방학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의 정답, 기출문제의 오답을 반복해서 외우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외부에서 액화가스 탱크에 가해지는 열 때문에 탱크 내부에 액체가 비등하면서 내부 압력의 상승으로 용기가 파열되어 폭발한 현상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이 정답이거든요. 자, 이렇게 증기운 폭발, 자, 폭연, 그 다음에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 자, 그리고 자, 여기요. 자, 이런 보일 오버, 슬롭 오버 이런 단어들은 이 경비지도사 말고도 소방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이게 일부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에도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소방학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어하고 자, 영어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용어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폭연이란 뭐고, 자, 보일 오버란 뭐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간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는 이게 보일 오버, 슬롭 오버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평면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소방학은요. 그래서 다른 과목과는 공부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셔가지고 기출문제에는 자, 요 단어가 정답으로 나온다. 자, 기출문제에는 요 단어가 오답으로 나온다. 이거를 구분하셔서 외우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불완전 연소일 때 자, 정답은 일산화탄소거든요. 이런 문장이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정답이다, 이게 오답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현명하게 공부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위험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자, 이 5번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연소 범위로 옳은 것은 이거는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딱 보면 내가 알고 있으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무조건 못 맞추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관한 문제도 한 2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제4류 위험물은 어떤 거냐? 자,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자,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경비업법이나 청원경찰법하고는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게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도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거지 일부러 이거를 외우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는 기출문제의 정답, 기출문제의 오답이 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정답, 이런 단어가 있으면 오답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험물의 황활인, 정린, 유황, 철분 이런 식으로 상당히 까다로워요, 문제가요. 자,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2류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 수량이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자, 유황은 자, 100kg인데 여기서 500kg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답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정답인 단어가 뭐고 오답인 단어가 뭔지를 외우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플래시오버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자격 시험에서 만약에 화재,
재난안전 같은 자격 시험에 이런 플래시 오버 같은 단어들은 어디나 언급이 돼요. 그래서 한번 외워두시면은 뭐 경비 지도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딱 보면 아 이거는 플래시 오버구나 이거 대번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자체 점검에 관련된 건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2년마다 하는 게 아니죠. 2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시행 규칙에 돼 있습니다. 시행 규칙에 있는데 이거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못 외워요. 이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아 이런 문장이 나오면 여기 정답이고 이런 문장이 나오면 여기 오답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확률이 높죠. 자 그리고 이거 피난 안전구역에 대한 문제는 한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피난 안전구역의 내부 마감 재료는 자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당연히 불에 안 타는 또는 불에 늦게 타는 재질로 설치를 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연돌 효과라고 하죠. 자 이거는 자 연돌 효과도 방금 말했던 플래시 오버와 같이 용어 정리만 돼 있으면은 뭐 특별하게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 같은 게 지금 교재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도 시험 문제 한두 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법의 조문을 자 보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읽으면 어느 정도는 내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계산식 같은 게 굉장히 이제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거는 계산을 하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화재 하중을 계산하는데 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즉 공식을 이루는 요소가 아닌 것을 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화재 하중이란 자 화재실 또는 건물 안에 포함된 모든 가연성 물질의 완전 연소에 따른 자 전체 발열량을 말한다. 그러면 이 보기에서 자 화재 하중에 관련이 없는 단어만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계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뭐 아주 상식적인 걸 물어보려고 출제한 것 같은데 자 소방의 날이죠. 소방의 날은 매년 11월 9일이라는 거 정도. 자 그리고 그 여기 난연, 준, 불연, 방화구조 이런 그 건축법의 용어인데 이거는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잘 출제가 되죠. 경비지도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좁은 실내에서는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천장 또는 반자 부분에 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설치할 것. 자 그리고 자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림의 높이 기준은 2.5m 이하. 이런 것들은 저 문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이해해서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의 높이 2.5m 이하 이런 식으로 바로 외울 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지금 소방학은 문제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데시벨. 자 데시벨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자 단독형 경보기는 70데시벨이구나.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가장 이제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제가 소방학을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저 문제집 같은데 이렇게 단어 같은 걸 쭉 단어 정답, 단어 오답을 표시를 해서 요런 어떤 문제에 이 단어가 나오면 뭐가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연기 감지기, 피난구, 유도 등 전부 다 백색, 흑색, 녹색, 백색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라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피난기구는 자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간이 완강기 우리가 건물에 하나씩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스프링클러에 대한 문제가 하나씩 나오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간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자 그래서 귀소 본능. 자 귀소 본능은 내가 왔던 길로 나가려는 현상. 자 퇴피 본능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발화 지점과 자 불이 난 지점과 반대로 자 이동하려는 본능. 자 그다음에 지광 본능인데 밝은 곳으로 나가려는 본능. 자 추정 본능은 한 사람이 가는 대로 우르르 따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좌회 본능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그냥 딱 보면 귀소 본능 이렇게 저 정답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그다음에 이제 경계 신호, 훈련 신호 이렇게 우리 가끔 건물에서 계시다 보면은 이렇게 저
벨 소리 같은 거 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소방 그 시험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 이런 신호들 같은 것도 한 번씩 봐두시면은 이런 거는 그래도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 번쯤은 건물에서 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분말 소화 약제, 소화약제에 대한 문제도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화기를 뜯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귀찮으시더라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경비지도사 소방학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에 관련된 문제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 안 하면 아예 못 맞추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부 안 하면 아예 못 맞추는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뭐 아까 위험물의 종류에 대한 거, 그다음에 화재 경계지구. 자, 화재 경계지구는 사실은 우리 재난안전에 관련된 법에서는 화재 경계지구가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언급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특수과열물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외운다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요 문제는 요게 정답이고 요 문제는 요게 오답이고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유리화재도 B급 화재 이거 외우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 문제를 보고 정답과 오답을 같이 연계시켜서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계속 최근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해요. 자, 이거도 어떤 게 뭐 문제의 순서에 따라 뭐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소의 형태. 자, 그다음 연소의 생성물이 아닌 것은 비열이라고 하죠. 빛, 연기, 화염은 자, 화재가 발생하면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비열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요런 문제 정도가 요 문제 정도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비지도사에서는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좀 쭉 출제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또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고 상당히 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 기출 경향을 봤을 때는 문제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어려워요. 자, 건축물 화재 시 연기 배출과 공기 유입의 외부 공기 유입의 기준선은 중성대라고 하는데 이런 중성대는 자, 들어오는 공기 나가는 공기 사이에 발생하는 압력이 0인 경우를 중성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보기마다 설명이 길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외워서 풀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자, 또 플래시오버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거요. 이제 물 소화 약제라 그러죠. 이제 물로 불을 끄는 경우에 자, 봉상은 이제 이 스트림 이제 줄기처럼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적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이 무상이라는 거는 안개 형태로 나오는 미스트. 우리가 뭐 운동할 때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시원하러 미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미스트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보일오버, 슬롭오버, 플래시오버, 백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자,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에는 화재, 자, 재난안전 쪽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게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두시면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요. 자, 경계 구역은 자,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런 거는 자, 즉각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건축물에 대한 얘기 나오고 화재 안전 관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자, 연 1회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아니죠. 자, 그래서 연 2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갈게요. 자, 뭐 건축법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문제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총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냐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 오히려 이제 좀 더 적합한 문제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련된 자, 며칠 이내에 선임해야 되는가?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소방안전관리자 쪽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요. 특히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밑줄근 부분들이 소방학에 좀 있어요. 그 이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밑줄근 부분이 조금 더 외워야 될 것들이요. 뭐, 자, 불연 재료. 아까 본 것 같죠? 자, 2.1m 이상. 아까 본 것 같죠? 자, 그다음 특별 피난 계단은 뒤에 문제 나옵니다. 자, 승하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치. 이것도 뒤에 문제 언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밑줄근 해설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은 그 한 문제 공부하고 두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소방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항해 중인 선박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자, 정박해 있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은 소방기본법에서 소방 대상물로 보는데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차이가 좀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본능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 한두 개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이라고 돼가지고 이런 문제들도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에 관련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방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요게 정답이고 요 문제는 요게 오답이다라는 거를 미리 이렇게 정리를 꼼꼼하게 하시면은 그래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공부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경비업법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청원경찰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법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좀 다 봐야 되는 그런 공부 방법인데 소방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양이 많고 세세한 것까지 다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건 아니고 자,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답과 오답을 외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